전한길, 강용석 씨 등이 주최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받아주겠냐는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보수 유튜버들은 시정일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거냐,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과 왜 함께한다고 했느냐 등 사실상 친윤 감별에 나섰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전한길 면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의 압박 면접이 계속되자 김 후보는 결국 12.3 내란에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앞서 전한길 면접에 응했던 장동혁 후보 또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또한 본선에 올랐는데 안 후보는 오늘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줌 유튜버의 머리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 또한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정계를 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면접관을 자청한 유튜버에게 끌려다니는 이번 경선이 안타깝다는 반응과 후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이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당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그동안 당의 혜택을 입고 국회에서 20년, 30년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나가서 말하던 분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나오죠. 누구예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응? 저희 울산에도 당에 계시고 저기 서울 대구에도 계시고 뭐 잘 안 들리네요. 하여튼 그래서 김기현 의원, 흑석동 조용 의원 옆에 이런 분들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당이 지금 이 꼴이 난다 하는 비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만 중심을 잡아줬어도 전한길과 혼수 상태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일단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이 언론인 출입할 수 있는 비표를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자격으로. 그런데 출입을 당에서 누가 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에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누가 줬는지를 밝혀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받은 거를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후보자 대기실 다 돌아다니고 그분이 나이도 이제 좀 있으면 60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치. 아무리 흥분을 해도. 그 아이들도 그 정도 한두 번 하고 맙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운동회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사람들 환호받으니까 마치 본인이 어떤 대단한 뭐 정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품이라는 거는 볼 수가 없고 정치라는 것의 기본은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건데 이건 설득이 아니라 강요도 아니고 뭐 뭡니까? 그런데 당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어느 후보자는 연설 중에 결국은 울었다. 감정이 당이 이렇게 극한까지 망가지는 가서. 거에 대해서 참담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더 김민식 이상 최고위원 후보자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뒤늦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이제 전당대회 일정에 못 오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진작 했어야죠, 진작. 아니 당원 제명을 했어야 출당을 돼요. 시켜야죠. 사실. 너무 늦어요. 늦고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언론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전한길이 같은 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전한길이 모욕을 한 겁니다. 언론인들에게.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이나마 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비표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이 정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중진이 아니더라도 초선, 재선. 저는 거기에는 사실 친한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한계 씨 같은 경우 출당을 강력하게 연명으로 해서 여러 번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가 약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움직입니다. 설령 못 움직이더라도 계속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름 이게 지금 당이 망조로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많거든요. 이분들도 그냥 조용히 있어요. 이게 좀 문제라고 봐요. 좀 포기한 분위기 이런 것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찬성했던 뭐 후보들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게 점쳐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계엄을 언급하면서 계엄 때 뭐 누가 죽었냐, 유혈 사태는 없었다 뭐 이런 언급도 했고 또 전한길 씨 전대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명백한 미흡이다, 갈등이 커질 뿐이다라고 이제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네요. 네. 전한길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면접 봤기 본인이?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개몽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랑 같이 전한길을 놓고 이제 서로 당기는 그런 분위기까지 된 겁니다. 그럼 뭐 세 분 다 혼수 상태라고 봐야죠. 대구에서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전한길 대회다, 전한길의 난이다, 뭐 온갖 명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한데 먼저 현장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비전도 정책도 없어 전한길 대회, 시사저널은 기승 전한길이다, 속수무책 국민의힘 이렇게 뽑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내란, 극우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씨가 과도하게 많이 좀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본인의 어떤 의사와 의도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처음에 이분이 이제 당원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처음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몇몇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원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아주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에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우다,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그 리더가 어떤 권한을 갖고 일정 부분 책임지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8일 열린 대구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연설회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김건식 후보가 이른바 배신자라고 생각한 거, 그것도 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차분하게 얘기를 듣고 그걸 판단할 능력이 다 되는데 사실상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방해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아무래도 그 언론이라는 게 일정 부분 갈등 양상과 특이 사항을 보도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전한길 씨가 당대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비춰주는 면까지 보는 게 일종의 책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이분도 뭐 정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과도하게 비춰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다. 다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극우다, 뭐 그렇게 해서 배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지? 이런 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국힘 금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행동까지 했고, 그 행동조차도 지금 어찌 보면 방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의자왕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에 지금 2대 금쪽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 어떤 보편적 정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그것에 대한 방탄 역할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입당됐을 때 설왕설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잘랐어야죠. 근데 서울시당으로 그걸 넘겨버렸어요. 서울시 윤리심판원에. 그리고 그저께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윤리심판원에서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를 중앙윤리심판원으로 다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일까지 결론 낸다고
된다고 하고서는 다시 미뤘어요. 14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전환길에 어떤 올라타서 전환길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장악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문제를 삼냐라고 하는 인식을 오히려 거꾸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전식 징계 논의하는 회의를 중앙당사에서 열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당초에는 10일에 또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10일부터 열리니까 이전에 좀 조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언론 보도로도 뭐 제명 조치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물론 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지 못했다고는 해명을 했지만 좀 뭐 예상과는 다른 무슨 흐름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쪽의 어떤 입장과 소명을 받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구에서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자로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의원 정도의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다시 만약에 그 결정이 안 나와서 다음 전당대회 때 지역 순회에서 본인이 들어가게 됐을 때 저번 대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좀 비판의 수위가 좀 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과하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주는 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문제를 키워가다 보면 전환길만 계속 보인다. 그런 게 역설적인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게 도리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일정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그런데 이 전환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 지나치게 전환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이거를 일종의 프레임으로 잡은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씨로 상징되는 분들과 전환길 씨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봤을 때 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동원되는 현장에 나오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떤 표로 봤을 때 그분들이 가지는 포지션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전환길 씨가 입당을 한다 안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과대하게 포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 문제제기 않는 게 도리어 전략상 맞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극우나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당내 인사들께서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좀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전략적으로 사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당내 전당대회 때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분이 프레스 명찰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 그 자격은 누가 준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보단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퐁으로 사실상 눈속임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위에서 직권으로 제명 조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다른 기구에 넘겨가지고 차일피일 시간이 끄는 것은 전통적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이분이 지금 계몽령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특히 이분 자체가 지금 당대표들 후보들 부르면 그냥 다 와가지고 지금 거의 머리를 조아리는 수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분을 과연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아마 전환길 정리하면 이분도 정리될걸요? 이분 본인도 쓸려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굉장히 지난한 과거에 황교안 대표 때 어떤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부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드는 것이고 어찌됐건 정치라고 하는 게 좌우 양날개로 나는 것인데 한쪽 날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고 닫혀 있고 부러져 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 이 후보들이 약진하지 못하고 거의 소멸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려워진 국면은 결국 국민들의 어떤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징계 조치와 별개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지난 8일 전당대회 당일 밤에 전 씨가 전당대회 일정을 출입하는 걸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물론 전 씨 측은 이거 뭐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전환기 씨가 다른 언론사에서 배포한 비포를 출입한 것 같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출입 질서 관련해서 공고문을 행사장에 크게 부착할 것이고 장내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는 공고문 부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14일 오전 10시 반에 윤리위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직접 전 씨가 출석할 경우에는 소명을 듣고 아니면 서면 자료 갖고 징계소위 결정하겠다.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제명하거나 출당 조치해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김기현 대변인 입장은 어차피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거 계속 뭐 이렇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약간 원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극우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법적으로 형사 재판 중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 위원 단장을 할 때도 막상 국회 통과할 때는 내란 하다가 헌재 넘길 때는 기소 단계, 소추 단계에 있어서는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이게 내란 혐의라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순간, 극우라고 하는 순간 그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레임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프레임 전쟁인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환길 씨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고 하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동의하는 면이 있고 동의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때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배제를 하고 극우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그건 평가할 계제지 그거에 대해서 후보라는 사람이 딱 프레임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특히나 저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환길 씨 관련해서 옹호하는 것은 뭐 스탈린과 뭐 히틀러 같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환길 씨가 저는 뭐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그분이 히틀러나 스탈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치인의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전환길 씨가 도대체 뭔데 싶은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전환길 씨는 그냥 다 책임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원으로 지금 그렇죠. 지금 가입한 지 한 달 정도 된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언론인 비표를 들고 와서 전당대회에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거나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구호를 외쳤단 말이에요. 전당대회에 이른바 난동을 부린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업무 방해예요. 업무 방해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뭐 비표를 그렇게 받아서 들어온 것도 사실 잘못인 거고 그걸 막지 못했던 당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의지가 당에 있었는가를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과 극우 이런 것들은 이미 저는 봤어요. 제가 그날 밤에 이 총칼 들고 들어가는 걸 봤고 유리창 깨는 걸 봤고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죄 추정이나 법적 조치가 최후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를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폭행이에요. 그것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영웅적 심리에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역사에 남을 만한 오히려 위인적 행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오히려 현실적인 역사 왜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극소수가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아스팔트 극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랄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것을 오히려 법원 영장 집행 그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덮어 씌우면서 본인들이 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토탈적으로 극우라고 좀 명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 자체에서 빠져나가는 길이고 이제 다시 가운데로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전환기 씨로 인해서 그것이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환기 씨 한 명만 잡는다고 해서 저는 정상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 보는데 이미 당원 많은
상당수가 전환기 씨에 그냥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신파들이 소멸되지 않고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일정 부분의 이상의 표를 좀 얻어서 일정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 들어가거나 그런 역할 목소리를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그게 전환기 씨로 모든 것들이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다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연설회 발언도 발언이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그 전한길 씨 등등 이 주관하는 유튜브에 가서 계엄에서 사람이 죽었느냐 다쳤느냐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은 입당을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김문수 후보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사과가 있어야 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할 것인데 지금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저 자리에 서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을 공공연하게 두둔하고 옹호하는 후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언제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본인이 확고하게 지향하는 철학과 소신이 있다면 그것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김근식 후보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것이고 선거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설령 정치인은 패배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견지했을 때 그 가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 정치인이 낙선하더라도 되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김근식 후보가 대단히 소신 있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계엄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신 거군요. 서영주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첫 합동연설회라서 뭐 좀 심한 말 하긴 그렇고요. 어수선하네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않는 것 같다.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윤 어게인. 윤 어게인은 뭡니까?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공모 혐의, 최병 특검에 대한 어떤 그 경로 혐의 등등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추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모셔서 품고 국민의힘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밖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서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에 따라서 연호를 하거나 배신자를 외치거나 저는 사실상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선거관리를 하는 황의호 그 관리위원장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거는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풀어놓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환길의 소나기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주물럭 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통 보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계몽령이 장악한 모습을 보고 있어서 어떤 신문에서는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아수라장은 전정태 같은 겁니다. 근데 저거는 아수라장이라기보다는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이 저는 일본인 줄 알았더니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 있는. 아, 그렇군요. 아주 그냥 난잡하고 그냥 흩뿌려져 있듯이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